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 내 주변의 민심과는 너무나도 판이하게 다른 여론조사가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후벼파고 있는데요. 저는 이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저와 제 주변 사람들이 이상한가?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은 지금 현재 문재인 정권 치하에서 고통에 신음하며 분노에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지금 여론조사가 나오는 결과를 보면 그 어느 때보다 문재인의 지지도가 높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각종 악재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에 대한 지지도는 흔들리지 않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여론조사의 신빙성에 대해서 의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 역시 높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네. 그런데 말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여론 조작이 들통나버렸습니다. 이와 관련된 소식 보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여론조사 업체가요. 4.15 총선 특정 선거구에 대해서 매우 상이한 여론조사 결과를 내놓아서 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줄여서 여심이라고 합니다. 이 여심이가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매일경제신문과 MBN이 여론조사 업체 RN서치에 의뢰를 해서 26일 발표한 경기도 안양시 동안을 선거 여론조사에 따르면 민주당의 이재정이가 53.5%, 그리고 통합당의 심재철 의원이 31.8%의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아주 크게 차이가 나죠. 차이가 많이 나네요. 20% 가까이 20%가 넘는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RN서치는 이 조사를요. 지난 23일부터 25일 사흘간 만 18세 이상 남녀 53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참으로 이상한 결과가 또 나왔습니다. 경인일보가 이 RN서치에 의뢰해 같은 날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요. 이재정 지지율은 44.3%, 심재철 후보는 40%였습니다. 아니, 똑같은 회사에서 했는데, 똑같은 회사에서 조사를 했는데, 어떻게 20% 차이가 나죠? 그렇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매일경제와 MBN이 의뢰한 조사 같은 경우는 이재정이 53.5, 심재철 후보가 31.8이었죠. 그런데 경인일보 조사에서는 이재정이 44.3, 심재철 후보가 40%가 나온 겁니다. 똑같은 날. 같은 업체가 비슷한 시기에 같은 선거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한 조사에서는 이재정이가 심재철 후보를 20% 앞서고 다른 조사에서는 이재정이가 오차 범위 아닌 4.3%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나온 겁니다. 이게 무슨 여론조사야? 말도 안 되죠.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같은 날 발표한 거예요? 같은 날 발표한 거예요. 그것도 심지어 비슷한 시기에 동일한 업체가 조사를 해서 발표를 한 겁니다. 그렇죠. 차이점이라고는 의뢰주만 달랐던 겁니다. 즉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얼마든지 우리 국민들의 여론이 질문하는 문항에 따라서 의뢰주가 원하는 대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우한 폐렴 전국 확산으로 인해서 말 그대로 그 어느 때보다 문재인 정권 심판의 여기가 높은데 특정 여론조사에서는 문재인의 지지율이 오히려 올라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즉 여기에 대해서도 이러한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우리가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당연히 심재철 의원이 반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렇죠. 이에 심재철 후보 측은 즉각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밝혔는데요. 심각한 여론, 왜곡 여론조사의 폐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동일한 시기에 서로 다른 언론사가 같은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의 결과의 차이가 이해가 가지 않을 정도로 유달리 커서 여심이도 조사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밝혀졌다라고 알려왔습니다. 특히 심재철 후보 측은 매일경제신문과 MBN이 진행한 설문지에서는 선생님께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얼마나 국정운영을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문제 삼았는데요. 심재철 후보는 잘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왜곡된 질문으로 편향된 답변을 유도한 것이라며 공정한 설계라면 국정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로 물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지금 최근 우한 폐렴 사태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의 지지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죠. 아마도 질문이 이랬던 것 아닙니까? 선생님께서는 전 세계적인 우한 폐렴 창궐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는 확진자 수를 잘 조정을 하고 있는데 이를 잘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까? 못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이잖아요. 이런 거는. 입장을 바꿔서 이런 식으로 질문하면 지지율 낮게 나올 겁니다. 선생님께서는 지금 우한폐렴 전국 확산과 관련되어서 의학의 최고 전문가 집단인 대한의사협회와 질병관리학회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중국인 입국 제한을 하지 않은 문재인 정권 현재 잘하고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못하고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못한다고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론조사가 이러한 방식으로 유권자들의 그리고 참여자들의 여론을 조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어서 이 RN서치 같은 경우는요. 2020년 들어서
선거 여론 조사 기준 미준수, 피조사자 응답 강요, 유도 및 의사 왜곡, 그리고 사실과 다르게 등록의 이유로 이미 경고를 비롯해서 3차례나 심의 조치를 받은 바가 있다고 합니다. 한편 이 RS서치 이외에도 여론조사 업체들이 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의 준수사항 위반 등으로 경고 등 심의 조치를 받은 사례는 지난 3년간 무려 158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심재철 후보 측이 지난 22일 여심위로부터 제출받은 여론조사기관 심의조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여심위 심의조치는 지난 2016년 20대 총선 때 92건, 2017년 19대 대선 때 24건, 2018년 7회 지방선거 때 42건 등이 적발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특히 가장 많이 심의 조치를 받은 기관이 어디이겠습니까? 바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리얼미터로 드러났습니다. 리얼미터 같은 경우는 총 14건의 위반 사례가 적발이 되었고요. 지난 2017년 대선에서 홈페이지 등록 전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조사 의뢰자가 아닌 정당 또는 후보자 측에 유무상으로 제공하거나 여론조사 응답률 등을 실제와 다르게 등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의뢰자의 의뢰 범위를 넘어서 자체적으로 문항을 추가하고 이를 사전 신고하지 않았다가 적발되기도 했는데요. 특히 이 의뢰자의 의뢰 범위를 넘어 자체적으로 문항을 추가했다는 것이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명백히 여론조사의 결과를 바꿔버릴 수 있는 심각한 여론조작 행위 아니겠습니까? 지금껏 이러한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해왔다는 것은 우리 국민들의 여론이 잘못 반영되었다는 그 증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우한폐렴 사태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올라가고 있는 것도 이와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만큼 오는 총선에서 유권자분들께서는 여론조사기관의 여론 발표에 현혹되지 마시고 본인이 가슴에 가지고 있는 생각 그대로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길 기대합니다. 자, 이거 중요한데요.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 여론조사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지난해죠. 4.3 보궐선거와 관련해서 창원에 있었던 선거 여론조사를 한번 사례로 좀 한번 보여드릴까 싶어요. 이거를 보시면 조금 느낌이 오실 것 같습니다. 자, 4.3 보궐선거 창원 성산지구입니다. 강기훈 후보가 28.5, 여영국 후보가 41.3입니다. 예, 이런 조사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걸 한번 더 볼까요? 또 다른 걸 봐도 요거 보면 되겠다. 예, 다른 조사 요것도 지금 조사가 된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 당시에 이건 MBC에서 조사한 거예요. 예, 보면은 이것도 창원 성산지구 44, 35, 10% 차이 나는데 결과 어땠죠? 800표 차이인가? 800표. 네, 800표 차이예요. 0.01%, 0.몇 %예요, 여러분. 우리 공화당만 없었으면은 이기는 거였죠. 예. 그 정도로 지금 이게 지금 이런 조사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예. 10% 막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아마 저는 10% 정도 되는 여론조사는 분명히 선거 당일 우리 우파가 결집하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지금 10%는. 그렇죠. 예. 20%는 또 좀 모르겠지만 박빙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여론조사 창원 부분만 보면 과거 여론조사도 마찬가지고 이 총선 여론조사를 마친 적이 없어요. 근데 왜 이런 여론조사들이 계속 나오냐? 아마 이제 이렇게 되면요 후보자들이 좀 맥이 빠지고, 그렇죠. 그리고 또 유권자들이 아예 어차피 질 텐데 가기 싫어 뭐 이런 상황이 투표를 안 하게 되죠. 아예 이렇게 많이 차이나? 그런데 여러분들 이 여론조사 믿지 마시고 투표장으로 모두 달려 나가야 됩니다. 투표장으로 나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 예, 그래야지만 승리할 수 있다. 투표장에 나가십시오. 여론조사만 보지 말고. 그리고 이런 여론조사 있잖아요. 지역구, 특정 지역구에 대한 여론조사가 굉장히 중요한 것에 집중돼 있습니다. 가만 보시면요. 이 자들이 어디 하느냐. 동작을, 그 다음에 광진을, 그러니까 오세훈, 나경원 떨궈라. 경기도에서는 이 동안을이거든요. 심재철 의원, 이재정, 요걸 왜 많이 하냐.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심재철 의원이 지금 5선입니다. 6선 가면요. 그래도 좀 투쟁력 있는 사람이 심재철 의원이거든요. 총선 전에 한 달 정도 됐죠? 무슨 얘기 했습니까? 총선에서 승리하면은 탄핵한다. 그 얘기를 했어요. 탄핵한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한 게 심재철 의원이에요. 저자들이 봤을 때는 심재철 의원 잘라내면은
탄핵 안 간다 이런 생각하는 겁니다. 탄핵이 왜 중요하냐? 솔직히 요즘 분위기가 안 좋아서 탄핵 언강생심 얘기하기가 좀 힘든 단계로 오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우리가 결집하면 탄핵 갈 수가 있습니다. 왜 중요하냐? 전해철, 윤호중, 이인영, 기타 등등이 모여가지고 마포에 있는 모 식당에서 자기들끼리 비례정당 만들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때 이유가 뭐였습니까? 이건 뭐 공개적으로 얘기한 것도 아니고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김종민까지 있었죠. 모여서 얘기한 게 뭡니까? 탄핵을 막아야 되기 때문이라고, 대통령님의 탄핵은 막아야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했던 게 사실은 한 달 전 상황이에요. 근데 저자들이 봤을 때는 투쟁할 수 있는 사람, 나경원, 오세훈, 심재철 떨구면은 아무 문제 없다라고 보는 거죠. 예봉을 꺾어서 민주당의 승리를 만들겠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말이죠. 이게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이거 중요해요, 여러분들. 자, 지금 여영국이 40일, 예. 28 나온 조사 보면 이게 엄청 차이 있었는데 나중에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민중당 4.6. 예. 그 다음에 이게 국민의당, 예, 바른미래 바른미래. 당시에 5.3이 그때 얼마 나왔죠? 3% 나왔죠. 예. 3% 나왔고, 국민의당도 그때 별로 퍼센테이지가 안 나왔는데 기억이 안 나지만 지금 보면 이런 조사도 있었고요. MBC에서 거의 10%에서 15% 차이가 났지만 결론적으로 여러분들 어떻게 됐습니까? 결론적으로는 800표 차이 분이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나오는 여론조사 보면요, 조금 이게 좀 실망하지 마시고, 뭐 아유 너무 안 나와 이렇게 하지 마시고, 분명히 이거 투표를 해야 됩니다. 예, 투표를 해야 되고 투표장으로 달려 나가야 됩니다. 여론조사, 역대 총선 여론조사가 정확한 경우가 한 번도 없었어요. 예, 그래서 투표장으로 나가야 됩니다. 이거는 뭐 각 지역에서 하기 때문에 다를 수 있는데, 저희도 여론조사를 했잖아요. 예, 했어요. 여론조사를 했는데 좀 안 나왔어요. 근데 저희가 다시 해보려고 합니다. 예, 다시 조만간 공표 전에 한번 하려고 하는데, 왜냐하면 이번엔 정확하게 한번 그렇죠. 우리가 필터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필터링을 하는, 조사 내용을 빼더라도 필터링을 해봅시다. 예, 가장 필터링을 하는 좋은 방법이 뭐냐면요, 예, 지난번 대선 때 누구 뽑았습니까를 한번 좀 물어보는 게 가장 필터링에서 좀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거를 지난번, 요즘 언론 나오는데 지난번 문재인 뽑았던 사람이 66%로 조사된 데가 있으니까 실제로 문재인을 뽑았던 사람은 30% 정도였으니까 41%인데 투표율 감안하면 전 국민의 그 유권자의 한 30% 정도가 문재인 뽑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반토막 내자. 요것도 사실은 맞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적극 투표층이라는 부분이 좀 반영이 될 수 있거든요. 어쨌든 저희가 이번에는 좀 선거 문항을 구성하는 방법을 좀 최선을 다해서 과학적으로 해가지고 잡음을 제거하고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좀 열심히 한번 설계를 해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힘내셔야 될 것 같고요. 여론조사만 보지 말고 우리 국민들의 지금 여러 가지 그 시장에서 나오는 사람들의 이런 민심, 그죠? 길거리 여론조사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비교적 비슷한 거 신혜한수의 같아요. 구독, 그러니까 이런 좋아요, 알림 방법입니다. 생각하시고 먼저 무조건 핸드폰 나가야 화면에서 됩니다. 그러지 유튜브 않으면 어플에 들어가 주세요. 돋보기 마크를 누르시고 신의 한 수를 치고 들어가 주세요. 보실 영상을 눌러주세요.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종 모양이 나옵니다. 그 종 모양을 눌러주시면 신의 한 수의 새로운 영상들이 알림이 울립니다. 그리고 엄지척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버튼은 신의 한 수의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